네, 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성격 유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예전에 그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인가 거기서 발행한 교재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심리학 쪽에서는 보통 3세 정도까지 그 주요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때 그 3살까지 어떤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엄청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양육이나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3세에서 주요 성격이 형성이 되면 6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성격이 이제 고착화된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음, 6세까지가 크게 형성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적인 그 주요 성격 특징인 그 성격 그 빅5 그 측면에서 보면 30세까지 조금 변화가 있다가 30세 이후에는 또 변화가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격 형성은 어린 시절 영향이 큰데요.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영향이 크다라는 건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유전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다시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적인 영향이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부모 밑에서 자라고 뭐 다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뭐 조금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힘의 중심 차원에서 좀 보면요. 힘의 중심이란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음, 사람을 이끄는 무의식적인 에너지예요. 특히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크게 세 가지 힘의 중심으로 나눠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애니어그램에서는 부릅니다. 장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능적 욕구를 주관하는 그런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본능 위주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욕망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형은 이제 정서나 감정을 주관하는 그런 그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어 이제 힘을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머리형은 지성, 지식, 사고 이것을 주관으로 해서 음, 힘의 중심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형은 이제 8번, 9번, 1번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과제는 자기 보호 그리고 생존 이런 거에 주요 관심사가 쏠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세상을 보는 패턴은 본능, 힘, 어떤 대결 구조 이런 것들이 장형들의 어떤 주요 패턴입니다. 팔령 이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팔류형은 좀 더 외면화된 유형인데요. 왜냐하면 주요 관심사가 외부를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구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없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거부 지점이다.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인류형은 이제 판류형과는 반대로 자신의 그 에너지를 내부를 통제하는 쪽으로 발산하는 그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와
생존이라는 이 과제에 관심이 많은데 본능과 힘과 대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8유형은 외부를 통제하려고 하고 9유형은 자신의 그런 욕구가 없는 듯이 행동하고 1유형은 자기 내부를 통제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가슴령은 주요 관심사는 사랑, 인정, 관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친 그런 감정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친 관점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많고요. 3유형은 마치 감정이 없는 듯이 그런 어떤 일과 업무와 이런 걸 위주로 그렇게 활동하는 듯이 보이고요. 4유형은 감정에 치우쳤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자기 감정에 치우친 그런 패턴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가슴령은 사랑과 인정과 관계 맺기 이런 거를 주요 관심사로 갖고 있으면서 감정에 치우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꾸 관심을 더 갖고 3유형은 감정이 없는 듯이 그렇게 활동하고 4유형은 자기 감정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을 갖는다. 자, 머리형은 주로 사고 기능 위주로 자신의 생존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자기 머리 어떤 기능들을 쓰는데요. 주로 이제 사고 기능을 쓰다 보니 이론, 논리, 원칙, 지식, 정보, 일 이런 쪽에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5유형은 이제 외부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 사고 체계에 집중을 합니다. 5유형 같은 경우 6유형은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외부의 권위나 전문가한테 의존하려는 경향도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항상 의심하고요. 그리고 7유형은 오히려 그런 그 두려움을 내면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외부 사고 체계에 집중합니다. 항상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머리형은 사고 기능 위주로 생존 방식의 어떤 전략을 쓰는 그런 유형들인데 주로 이론이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의 관점에 집중하면서 5유형은 자기 내부의 사고에 집중하고 6유형은 그런 어떤 자기 사고 기능이 없는 듯이 그렇게 하고 7유형은 외부 사고 체계에 집중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9가지 성격 유형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다 생존 전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그런 신념이나 사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그 잘 쓸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존 전략인데 이것은 자신의 에고가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게 되면 9가지 성격 유형별로 자기만의 그런 확고한 자아 이미지, 신념, 생존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것은 색안경을 쓰고 자기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색안경을 쓴 것으로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유형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형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로 회귀하는 내면의
참나가 있음을 깨닫고 그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니어그램의 목적이고 우리 각자의 성장을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9가지 성격 유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